Hello everyone! 깝깝했던 영어를 신나는 영어로 만들어드리는 깝신 고현정 여러분께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자, 우리 오늘 OT인데요. 사실은 그냥 단순히 강의를 소개하는 OT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해야 점수를 상승시킬 수 있을지 그 비법을 모두 공개하는 자리입니다. 자, 그 전에 여러분 진단부터 해볼게요. 제가 5가지 질문을 드릴 테니까 몇 가지나 해당되는지 보십시오. 첫 번째, 혹시 뭘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몰라서 무작정 인터넷으로 뒤져서 유명하다는 강사 수업 들어보셨나요? 두 번째, 가서 그 수백 명의 무리 중에 앉았는데 다들 열심히 해요.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 들어본 적 있나요? 세 번째, 그래도 고향에 계신 나에게 그래도 돈을 꼬박꼬박 보내주시는 그 미안한 부모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암기하라는 거 다 했는데 문제가 왜 안 풀리지? 짜증났던 경험 있으신가요? 네 번째, 학원에서 나눠주는 모의고사는 그래도 그럭저럭 점수가 좀 나오는데 시험장에 갔더니 점수가 안 나오더라 절망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영어는 해도 할 게 더 늘어나고 해도 점수가 안 오른다. 다른 과목은 공부하면 분명히 오르는데 영어는 점수가 오르는 과목이 아니다 라는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네. 자, 솔직히 얘기하면요, 이 5가지 항목에 모두 해당이 되시는 수험생들 많을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잘 아는 이유는요, 제가 사랑하는 제 주변의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런 많은 것들로 고민하고 고통받는 걸 제가 봐왔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을 어떻게 내가 구해줘야 되겠다. 정말 그렇게 힘들게 공부할 필요가 없는데 시험에 나올 건 뻔하고 눈에 보이고 그렇게 많은 에너지와 그리고 많은 시간이 필요가 없는데 왜 저렇게 힘들게 공부하고 있지? 내가 가서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오랜 시간의 고민과 오랜 시간의 연구 끝에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요, 제가 실제로 강의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에너지가 넘쳐요. 여러분 축 처져 있을 때 제가 그냥 막 합격의 기운을 여러분에게 날려드리는 겁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여러분 시간 없으니까요. 여러분의 시간 많이 뺏지 않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체 무엇을 공부해야 할까요? 대체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대체 뭘 어떻게 공부해야 내 점수가 오를 수 있는 겁니까? 기적의 점수 상승이 가능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그거잖아요. 결국은 맞춰서 점수가 오르는 게 목표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의 점수 상승만을 위한 강의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의 고민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하면 문제를 맞출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어차피 공부는 모두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공부하는데 하는 만큼 성적이 오르려면요. 첫 번째, 뭘 공부해야 할까요? 당연히 시험에 나올 걸 공부해야 됩니다. 모르는 친구들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자, 시험에 나올 게 뭘까를 한번 볼게요. 일단 여러분, 강의가 기본 강의도 있고 심화 강의도 있고 누구의 강의나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공무원 시험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나중에 토익 시험을 볼 수도 있고요. GTLF나 토플, 모든 문법 시험이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문법 시험은 결국 여기서 나옵니다. 어떤 모양의 단어들이 어떤 자리에 와야 하는가. 결국 여러분, 영어의 문법 시험은요, 모양과 자리 싸움입니다. 이 자리에 어떤 모양이 와야 하는가입니다. 주어 자리에 어떤 모양의 것들이 와야 하는가, 목적어 자리에 어떤 모양의 것이 와야 하고, 동사 자리에 어떤 모양의 것이 와야 하고, 그리고 보어 자리에 어떤 모양의 것이 와야 하는가, 이것이 시험입니다. 되셨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것만 공부하면 됩니다. 이 자리엔 이런 모양이구나. 자, 실제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우리 흔히 공부할 때요, 처음 이제 제일 기본 학습자 같은 경우는 주어가 뭔지, 동사가 뭔지, 보어가 뭔지 열심히 공부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시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우리의 목표는요, 이 어떤 모양이 어디에 들어가냐 하는 건데요. 자, 주어 자리, 이 자리에는 어떤 모양이 들어가는지 아세요, 여러분? 네, 잘하셨습니다. 자, 대답하신 수험생도 있을 거고요. 못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모르니까 앞으로 배울 거니까요. 자, 주어 자리는요, 명사라는 것들이 들어갑니다.
자, 그럼 명사라는 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명사가 어떤 모양인데 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자, 기본적인 거 마저 살짝만 맛만 보여드리면요. 자, 명사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boy, desk, 자, 이런 것들도 명사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것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것들이 명사이기 때문에 이것이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목적어도 똑같습니다. 주어와 목적어는 명사만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가능합니다. 이건 기본입니다. 시험에 나오지 않죠. 그럼 시험에 나오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여러분 동사도 명사로 변신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흔히 배웠었던 이름은 들어보셨었죠? 투부정사라던가 아니면 동명사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걸 왜 공부하냐고요. 자리 싸움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투부정사나 동명사도 이들도 명사입니다. 이들이 명사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요? 어디 자리에요? 목적어나 주어 자리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의 고민은 무엇이냐? 결국 시험에서의 고민은 무엇이냐?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둘 다 명사인데 둘 중에 무엇을 쓸래? 당연히 이것이 시험 출제가 되겠죠. 됐습니까, 여러분? 자, 이것뿐만 아니라요. 문장 형태로 된 절도요. 앞에 then만 붙이면요. 또는 앞에 if만 붙이면요. 또는 앞에 의문사 등등만 붙이면요. 자, 이것도 명사가 됩니다. 되셨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이들도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이거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이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이거 여러분 학습 목표를 이렇게 삼으면 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여러분?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주어가 무엇인지 단순히 그 정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어 자리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하며 그런 건 어떤 종류가 있으며 그래서 시험엔 뭐가 나오는가 이걸 끊임없이 연구하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셨습니까, 여러분? 자, 동사 보어, 목적어, 목적 보어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모양의 것들이 들어가야 하는가라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자, 하나를 예로 들어봤고요. 자, 그렇다면요, 기본 수업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수업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일단 사실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너무나 기본적인 것들이라 나 이제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잘못 공부하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명사는 무엇이다.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를 구분해서 뭐? 그래서 어디다 써먹으려고요?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데요? 그걸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자, 예를 들면요. 자, 실제 수업이라고 한다면 명사는 이런 겁니다. 라고 간단하게 설명한 다음에 뭐 이런 것들도 설명하겠죠. 뭐 셀 수 있는 명사가 있고 셀 수 없는 명사가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시험에는 어떻게 나온다? 셀 수 있는 명사하고만 같이 노는 어떤 단어들 셀 수 없는 명사하고만 같이 노는 어떤 단어들을 외우셔야 명사를 보면 선택, 명사를 보고 선택 이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 되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점수 상승을 위해서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그 이론을 문제로 연결시켜 드릴 겁니다. 자, 되셨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명사도 마찬가지로요. 명사의 종류나 명사의 모양, 그래서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 동사의 종류, 여러분이 흔히 배우셨었던 1형식, 2형식 이런 것들 있죠? 자, 동사의 종류, 그리고 모양, 시험에 그래서 어떻게 나오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뭐다? 시험, 점수 상승. 처음부터 우리 그래서 뭐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데. 형용사, 부사를 구분해야 하고 그리고 형용사 여러분 혹시 형용사 공부하면서 관계대명사 연결시켜서 공부해 본 적 있나요? 없죠. 그걸 연결시키기 위해서 기본 강의에서요. 정확히 이들이 무엇이며 어떻게 뻗어나가는지 알려드릴 거야.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요. 명사 딱 하면 보이, 걸이 아니라 투부정사도 명사다. 동명사도 명사라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 똑같이 형용사에서 관계, 대명사도 명사다. 현재, 분사도 명사다. 형용사다. 그리고 과거, 분사도 형용사다. 그래서 이 차이가 뭔데? 그것이 시험에 나온다. 여러분에게 이 품사의 확장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5개의 품사만 가지고도 어마어마하게 마인드맵처럼 뻗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강의에서는 그런 뼈들을 잡아 드릴 거고요. 자, 심화 강의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 많은 것들을 배워요. 결국 이 안에서 모든 시험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일단. 특수명사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명사 말고 투부정사라던가 동명사라던가 아니면 접속사 that이라던가 이런 거 배우는 겁니다. 자, 동사의 시제에 따라서 모양이 어떠하냐? 되셨습니까, 여러분? 자, 동사의 시제에 따라서 모양이 어떠하냐? 딱 밑줄을 그었는데 여기서 시제를 찾으래요. 그러면 무엇을 보고 그 시제를 찾을 것이냐? 시제에 힌트가 되는 단어들. 이런 거 여러분에게 암기하게 도와드릴 겁니다. 그리고요, 동사의 수라는 건 뭐냐면요. 주어에 따른 동사, 주어의 수에 따른 동사의 모양입니다.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동사 s나 es가 붙는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주어가 너무 복잡해진다는 걸 우리가 간과한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동사에 s나 es를 붙인다. 이거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요. 하지만 여러분 공무원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주어가 너무 복잡해. 그래서 3인칭 단수인지 복수인지 모르겠어. 그걸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다는 거죠. 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요거죠. 동사의 형식. 요거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여러분 대부분 여기서 포기하시거든요. 1형식 동사, 2형식 동사, 3형식 동사, 4형식 동사, 5형식 동사. 외워서 뭐예요? 나 진짜 너무 궁금해요, 여러분. 저거 외워서 뭐 하려고 외우는 거예요? 1형식 동사를 암기했어요. 암기하면 뭐? 결국 1형식 동사들이 이거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수동태가 불가능하다. 만약에 우리가 외웠던 1형식 동사가 BPP 형태로 나면 무조건 이건 틀린 거야. 이걸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3형식 동사는 전치사와 함께 쓰면 안 돼. 그러니까 3형식 동사라고 우리가 외운 것이 전치사와 함께 나면 무조건 틀린 거야. 이걸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단순히 1형식 동사, 2형식 동사 그냥 암기하실 거면 인터넷에도 다 찾아보세요. 다 나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1형식 동사에서는 시험이 어떻게 나오느냐. 5형식 동사에서는 시험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걸 여러분에게 쭉 정리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조동사는 의미 암기하면 되고 이거 그냥 뭐라고 노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열심히 암기하시는 수밖에 없고요. 특수형용사. 아까 얘기했던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시험은 어떤 모양이 어디에 나와야 하느냐? 관계대명사 후가 어디에 나와야 돼? 관계대명사 where, 관계부사 where가 어디에 나와야 돼? 그리고 관계대명사 배웠으면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니까 어딜 봐야 되니? 이런 것들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다는 거죠. 결국 여러분 시험은 슬프지만 기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기술을 전달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술이 연마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습시켜 드리겠다는 거죠. 자,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심화에서는 이렇게 전치사 접속사 비교하고 접속사도 또 따로 공부를 하면서 자, 우리가 우리 시험에서 문법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부분을 공부하는데요. 모든 부분을 여기 있으면 거의 대부분이 다 되는 거예요. 그 외에 만약에 정말로 재수없게 진짜 이상한 것이 나왔어 이번에 그런 것까지 우리가 신경을 쓰지 말자는 겁니다. 우선은 시험에 자주 나오고 그리고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 위주로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자주 안 나오는 것들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되셨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의 목표는 뭐다? 점수 상승입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문제 풀기 공부해야 되죠. 자, 그래서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진짜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저의 능력입니다. 저의 능력이 필요해요. 유형을 파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중요한 거는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나오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처음부터 유형에 맞춰서 학습합니다. 처음부터 수업 딱 시작할 때 오늘은 동명사 배울 거예요. 그래서 뭐? 그래서 시험에 뭐가 나오는데? 처음부터 포커스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종일 공부할게요 라고 얘기할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만 생각하세요. 하나만. 이걸 배우는 것도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고요. 이걸 배우는 것도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그 목표를 상기시켜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무리를요. 기출 문제로 마무리를 할 겁니다. 실제로 나왔던 기출 문제를 풀어보고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고 이렇게 풀리는구나 라는 걸 확인시켜 드릴 거고요. 암기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쵸? 죽어라고 암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보십시오. 암기하려고 하는 거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 자 이 부분 암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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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기하세요.
싫지 않아요? 저는 되게 반항이 좀 강해서 그런 수업을 되게 싫어합니다. 여러분에게 암기할 수 있는 힘을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웃으면서 언제나 밝은 에너지로 저의 가장 강점이 옆에 있는 사람까지 기분을 좋아지게 만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공부하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경험. 이거는 기본이고요. 그리고 매 시간 처음부터 복습합니다. 몰라, 이건 성격인 것 같아요. 제가 딱 보기에도 공부 되게 열심히 할 것처럼 생기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그거에 비해 항상 점수가 되게 잘 나왔어요. 되게 재수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뭐 때문이었냐면 항상 복습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저는 단어도 그렇고요. 오늘 100개 외웠으면 다음 날은 항상 처음부터 봤어요. 항상 언제나 처음부터 봤습니다. 그 대신 처음부터 보다 보면 좀 짧아지니까 너무 그렇게 고민할 필요 없어요. 시간이 무한정으로 드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제 학습법을 강요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제가 덕을 받기 때문이죠. 매 시간 처음부터 복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요. 해도 까먹는 것들이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요. MP3 파일 제공합니다. 여러분, 되게 무조건 암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 1시간 내로 외우겠어. 오늘 하루는 5형식 동사만 외우겠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게 아니라 틈나는 대로 시간 나는 대로 굉장히 산발적으로 산만하게 복습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점심 먹으면서 잠깐, 길거리 걸으면서 잠깐, 지하철 안에서 잠깐, 잠자기 전에 잠깐. 이게 어마어마한 효율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제 MP3 파일을 그냥 들으세요. 그럼 들으세요. 그냥 귀에 꽂고 다니세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그거 틀어. 밥 먹을 때 그냥 들어. 걸을 때 그냥 들어. 지하철 안에서 그냥 들어. 사실 이거 귀찮아서 못하고 다니는 선생님들은 저는 정말 여러분 점수 상승시켜 드리고 싶어요. 너무 진심으로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까지 하게 되는데요. 무조건 암기해야 되는 부분은 암기 팁과 함께 녹음한 파일을 제공해 드릴 테니까 언제 어디서나 집중해서 안 들으셔도 좋습니다. 여러 번 자주 들어주시면 됩니다. 잘 되셨습니까, 여러분? 오케이, 좋습니다. 이건 또 누구예요? 저죠.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요. 문법은 만점 받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사실 독해도 저만의 비법이 있거든요. 단어 많이 외운다고 독해 잘 되는 거 아니죠? 여러분 느끼셨죠? 그런데도 다들 막 단어 외우라고 하잖아요. 마치 내가 단어 때문에 못하는 것처럼. 단어 조금 몰라도요. 문법 좀 부족해도요. 독해 잘할 수 있는 비법이 있거든요. 이것은 여러분의 반응을 보면서 되게 원한다. 열화와 같은 성원이 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제가 또 비법 강의를 좀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소한 문법은 만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무엇을 어떻게, 어떤 모양의 단어들이 어디에 오는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뭐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는가, 이 생각하면서 좀 여우같이 공부해 볼게요. 준비되셨으면요, 지금부터 여우같이 저와 함께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합니다.